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엄마 곽정민입니다. 오늘은 1인 기업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 실전편을 들고 나왔어요. 이승준 작가님은 1인 기업 일기공 카페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이신 거 잘 알고 계시죠? 실전편. 이 책은요, 정말 1인 미디어 기업으로 뭔가를 성공하고 싶거나 월 수입 1,000만 원 이상을 내고 싶은 어떤 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쯤은 꼭 읽어봤으면 좋을 만한 책이에요. 왜냐면 내가 어떤 정보를 찾거나 어떤 정보로부터 이거를 내 거화 시키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 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여기다 탈탈 털어놓으셨어요. 물론 일기공에서 많은 정보들이 있으시기는 하겠지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유튜브가 뭐야? 카카오 스토리가 뭐지? 페북은 왜 되지? 이게 왜 수익화가 되지? 마케팅은 어떻게 하지? 사업의 기획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트래픽은 어떻게 발생시켜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너무너무 빠르게 변화하는데 책에서만 습득할 수 없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정보를 취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본인의 노하우를 그냥 알려주셨어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분이 실천하고 계시는 방법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6페이지에 1인 미디어형 기업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해요. 기업가로 세상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아직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다. 바로 언론이 가진 미디어의 권력이다. 언론이 가진 미디어의 권력이다. 언론이 가진 미디어의 권력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을 지배하는 자본가들은 그들이 가진 유통에 대한 권한, 시스템에 대한 지배력, 미디어에 대한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이 가진 부를 지키고 쌓아나가고 있다. 아시겠죠? 자본가들은 자신이 가진 유통에 대한 권한,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지배력. 앞쪽에서 그 얘기를 해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내가 밤낮으로 돈이 들어오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디어에 대한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이 가진 부를 쌓아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디어에 대한 권력이 뭔지 아세요? 미디어에 대한 권력은 방송 통신들 아니면 TV 광고들 이런 미디어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이 범접하기 힘든 사회. 예전에는 방송이라는 것도 언론 자체도 워낙 통제를 받는 사회였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를 유포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정혜경 선생님, 국제고에 계신 정혜경 선생님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라는 조금 어떤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인식들이 변화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곧 전 지구가 같이 살아나갈 것인데 왜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시민교육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을까라고 했더니 정혜경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문화라는 것도 미디어에 의해서 장악될 수 있다라고 되게 충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애국심이라든지 아니면 월드컵을 할 때 들끓어 올랐던 이런 감정들도 미디어나 광고를 통해 가지고 조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적으로 인위적으로 그것이 조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즉 우리가 미디어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미디어에 대한 권력들도 굉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1인 기업으로 성공하고 돈과 시간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이들이 가진 힘을 당신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한 1인 미디어형 기업은 이런 자본가들이 가진 미디어에 대한 권력을 1인 기업가들이 가지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1인 기업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과거 언론과 방송이 하던 역할이 SNS의 출현으로 개개인에게 옮겨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SNS에서 많은 팬을 보유한 영향력 있는 개인들은 그들 자체로 언론이 가졌던 권력을 SNS에서의 영향력으로
영향력이라는 형태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1인 미디어형 기업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황금의 땅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개인 SNS를 통해서 이 시대가 바뀌면서 SNS 이 큰 마케팅 시장, 유통 시장, 미디어 시장이 SNS로 여러분들 다 모바일 휴대폰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휴대폰으로 TV가 없는 집들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생존이 가능하느냐? 그 모바일을 보는 거예요. 모바일로 내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서 보고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보고 다시 보기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미디어가 SNS로 넘어오게 되면서 1인 미디어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황금의 시장이 열렸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1인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1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애청자들이 있어요. 구독자들이 있어요. 만약에 나는 자동차 매니아야. 그래서 내가 블로그나 카페에서 많은 회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동차 회사에서 이 사람을 채용하고 싶을까요? 채용하지 않고 싶을까요? 당연히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매니아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누구라도 채용하고 싶어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네이버, 구글, 애플, 페이스북 뭐가 아쉬워서 IT 기업이 뭐가 아쉬워서 1인 미디어를 독점을 하려고 할까? 자신을 광고하고 알리기 위해서 1인 미디어와 1인 기업가들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듯 1인 기업,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은 네이버,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등 거대 기업들의 핵심 축이자 공생관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가 쉬운 세상이 열렸기 때문이다. 크리에이터들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채널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은 컨텐츠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자신들의 영향력을 꾸준히 늘려왔다. 이들이 내는 목소리가 소비자들을 자신들의 플랫폼으로 유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기업들을 지원에 힘입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거대한 수익을 일궈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내는 목소리가 소비자들을 자신들의 플랫폼을 유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안 거죠. 이런 1인 기업가들과 1인 미디어 기업가들이 내는 소리가 자신의 IT 기업의 플랫폼으로 유입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걸 알아챘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순위 집계 사이트인 더 리치스트가 진행한 조사에서 유튜브 수익 1위를 차지한 디즈니 컬렉트 BR은 장난감과 만화 캐릭터 등에 관한 동영상을 올려 1,300만 달러, 약 143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2위를 기록한 푸디파이는 게임을 리뷰하는 영상으로 2인 900만 달러, 약 99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렸대요. 이런 사례는 미국에만 있는 것일까? 1인 미디어형 기업가들은 먹방, 게임 방송, 요리 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로 일약 인기 대열에 오른 국내 유튜버들의 스타들을 연간 수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공통점들은 소비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소비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소비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소비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계시는 어떤 분야가 있으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 드렸었는데 나만의 장점이 있어요. 나는 요리를 잘해. 나는 아이 보는 게 좋아. 나는 책 읽어주는 게 좋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을 미디어화 시키고 그거를 기업들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고용하게끔 만드셔야 되시죠. 내가 정말 즐겁게 질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찾으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까? 이 시스템은 근데 생업이 걸려 있는 부분은요. 생업 먼저 하셔야 되세요. 생업을 먼저 책임지시고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을 쪼개셔가지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내 이름, 내 말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상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누구나 1인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영향력을 가지게 해줄 SNS 채널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다. 평범했던 누구라도 1인 미디어형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1인 미디어형 기업가들의 성장을 돕는 여러 요소들이 생겨날 것이다. 여러 거대 IT 기업의 지원, 1인 사업가를 위한 다양한 신규 플랫폼의 성장, 넘쳐나는 물질 재화 앞에서 검증해줄 인증자가 필요한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까지 무수히 많은 요소가 1인 미디어의 기업가의 성장을 도울 것이고, 이러한 생태계에서 태어난 1인 미디어형 기업가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의 미래의 불을 거머쥘 것은 당연하다. 예전에 연수원에 있을 때 플랫폼 사업들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플랫폼이 이게 사업이 될 것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플랫폼 사업에서는 소비자들, 그 트래픽을 모집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플랫폼이 여러분들이 1인 미디어일 때는 카페일 수도 있고요.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요. 카카오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요. 페북이 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플랫폼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트래픽을 모을 수 있게 해야 되고, 다른 마케팅들과 다른 플랫폼들과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전략을 짜셔야 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전략이 됐든 내가 꾸준히 일을 하지 않아도 시간적으로 밤낮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사회에서는 아이디어 경쟁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열정과 끈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운이 많이 따라야 된다. 운이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인 기업 실전편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들의 정보를 저는 제가 지식화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2번, 3번을 읽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보로 전달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거를 유튜브가 아니라 나를 위한 방송을 만들어도 전혀 손해보지 않는 방송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나만의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정말 내가 돈이 많거나 아니면은 땅이 정말 많거나 아니면은 금수저여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서 사업을 실행을 할 수 있다면은 하셔도 좋죠. 그리고 그분들은 계속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들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저는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을 하는 거지만 아이를 키우시고 그 다음에 가정을 돌보셔야 되시고 제약된 조건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1인 미디어로 나만의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을 할까, 나만의 마케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 꼭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세요.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케이크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거 만드는 게 취미시고 낙이세요. 그리고 아티스트적인 감각도 되게 높으셔서 집에서 그걸 만드세요. 근데 그 소소한 거를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가지고 수익화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걸로 미술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은 케이크 사업 같은 거를 해서 이제 배달을 해 주시는 이런 마케팅 전략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쉽지만은 않아요. 정말 쉽지만 않은데 내가 정말 이거를 수익화하고 단 1원이 남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아이템을 찾으시는 거예요. 난 재봉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러시면은 재봉하시는 걸로 수익화를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게 팔리지 않아도 내 아이들을 입히고 내 아이들한테 하면 돼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블로그나 카페나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거에 플랫폼을 구축하시는 거. 첫 번째는 아이템을 먼저 찾으셔야 되세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저는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했고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고 제가 성장하는 게 너무 필요했었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행복했어야 됐고, 예,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뭔가를 찾았는데 그게 저는 지식 전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것도 알려드리는 1인 기업의 실전편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는 것도 혹시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이 방송을 듣고 나도 해보자, 할 수 있겠다. 저분 다 하시는데 나도 안 돼?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지. 나는 이거를 잘해. 자신 없어 하지 마시고요. 한번 꼭 나만의 플랫폼은 뭘까? 앞으로는 기업가들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성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 일본에선 그렇게 한대요. 집에서 전화 컨설팅을 할 수 있고 CS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분들이 밖에 나와서 기업에서 일하지 않아도 어떤가를 만드셨대요. 정말 대단한 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부족해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뭐 가정을 꾸릴 수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택근무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할까? 그리고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도시락 사업을 시작을 할까? 이런 아이디어 싸움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나만의 브랜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도 뭔가는 잘하는 게 있어. 나는 꼭 해낼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랑 한 걸음씩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연봉과 매출을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슈퍼 커넥팅 기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슈퍼 커넥팅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2015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유통시장 마케팅이 화랑일 때 당시 롯데, 신세계, 갤러리아 등의 그룹에서는 중국의 파워블로거를 초청하여 1,000만원대의 팸투어, 사전 답사 여행, 팸투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했대요. 왜 블로거 하시는 분들 왜 불렀을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관광을 하잖아요. 그들이 찍고 그들이 느끼는 뭔가를 그들의 블로그에 다시 올려. 그러면 팬심을 가지신 분들이, 그걸 구독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환상? 아니면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쌓여서 간접 광고 효과가 있는 거죠. 이들은 1박에 수십만원 호가에 하는 조선호텔과 신세계 비즈니스 호텔 등에서 무상으로 머물었다. 게다가 1인당 300만원 가량의 쇼핑 지원금을 받아 사내백화점과 청담동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명품 로드숍, 부산 센트럴시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에서 쇼핑을 즐겼다. 이후 이들은 자신들의 블로그에 작성한 글을 조회수는 40만 건을 넘었다는 거예요. 이 행사를 진행했던 담당 기업의 매니저는 이 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기업이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일반 온라인 광고에 비해 4배에 달하는 온라인 마케팅 효과를 본 것을 분석했다. 4배에 이르렀대요. 온라인 마케팅 굉장하잖아요. 쿠폰 드릴게요. 아니면은 커피 쿠폰 드려요. 할인 쿠폰 드려요. 이 강의 수강하시면 20% 할인해드려요. 30% 할인해드려요. 연간 기획을 해드릴게요. 연간 수강권을 드릴게요. 평생 무료 회원권을 드릴게요. 이런 효과보다 4배나 넘게 이런 파워 블로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효과를 달성했다라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1인 미디어 기업가들과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만나면 엄청난 부가가치와 매출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며 이로 인해 자신의 팬층을 보유한 1인 기업가는 자신의 연봉과 매출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여행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당신이 온라인에서 여행 관련 유튜브 채널과 SNS 등을 운영하여 수만 명의 팬층을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업에서 한다면 어떨까? 수억 원의 연봉을 주더라도 당신을 잡고 싶어 하지 않을까? 당시 하나를 잡음으로써 수만 명의 소비자들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기업들은 홍보를 위해서라도 채용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당신의 몸값은 수십 배 이상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어떨까? 필자는 이제 7살이 된 어린 여동생이 있다. 본가에 가게 되면 자주 못 보는 동생을 보면 반가운 마음에 장난감을 사주게 되는데요. 이때 마트에 데리고 가면 특정 상품 장난감을 계속 집더래요. 그게 캐리어 장난감 친구들이죠. 방송에서 계속 보면서 어떻게 노는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매출 시장이 어마무지하게 높잖아요. 그것처럼 개인 SNS를 통한 미디어 효과가 상당하다라는 거죠. 이들처럼 1인 미디어 기업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려 노력한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려 노력한다.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분야를 선택하고, 꼭 적으세요.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분야를 선택하고 하나라도 더 많은 소비자와 연결되기 위해서 힘써라. 자,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분야를 선택하고 하나라도 더 많은 소비자와 연결되기 위해 힘써라.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분야를 선택하고 하나라도 더 많은 소비자와 연결되기 위해 힘써라. 하나라도 더 연결되기 위해 힘을 써라. 이를 통해 자신이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면 지금의 몸값의 10배, 20배, 100배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캐리어 장난감은 상당하신 거 아시죠? 이게 원래 캐리 소프트웨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방송 채널이에요. 근데 그분이 캐리 언니라고 불리는 강혜진 씨의 초통령 방송 진행은 그걸 보고 아이들이 진짜 장난감을 많이 구매하잖아요. 심지어는 캐리어 언니가 너무 안 좋은 장난감들을 많이 소개해서 경찰서에 신고했어, 엄마가. 그래서 이제 캐리와 장난감들을 채널은 볼 수가 없어 라고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 그 정도로 아이들에게 너무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었어요. 근데 이런 캐리 소프트웨어 회사 자체도 강혜진 씨, 캐리라는 브랜드가 거의 전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거죠. 이런 사례들처럼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영향력 1인 미디어형 기업가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활용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영향력을 미칠 분야는 무엇일까?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분야는 어디일까?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는 뭘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는 뭘까? 지금 당장 펜을 드시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랄게요. 나는 뭘 잘하지부터 리스트화 시켜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1인 미디어형 기업가들을 성공을 도와주는 4가지 도구라고 나와 있어요. 4가지 도구는 그거예요. 네이버 카페를 활용하는 방법, 2번째는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 3번째는 카카오 스토리를 활용하는 방법, 4번째는 페이스북을 활용하는 미디어 기업형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나요? 온라인 사업으로 성공하고 1인 미디어형 기업으로 성공하려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무엇인지. 플랫폼. 내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건데? 유튜브에서 할 거야?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에서 할 거야? 아니면 카페에서 할 거야?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할 거야? 어쨌든 많은 소비자들과 그리고 이용자들, 고객층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플랫폼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장단점은 무엇인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어떠한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향하는 1인 기업 형태에 맞는 플랫폼을 선택하고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와 가장 잘 맞는 플랫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페북만 따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페북,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카페를 동시에 운영을 하세요. 그거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를 영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정보만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글로 읽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페북을 많이 하지 않아요. 인스타그램이나 페북을 많이 하지 않는데 거의 하지 않죠. 그런데 거기 플랫폼에 익숙하신 팬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팬층이
페이스북에 고정되어 있다면 페이스북으로 연동이 되셔야 되시고, 학교 교직원들도 페이스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들이 굉장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거기서 팬층을 확보하고 계세요. 그분들은 그 페이스북으로 자신이 책을 내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거기서 홍보를 하세요. 그리고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고, 아,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지속적으로 알리고 홍보를 하세요. 그 방법도 방법이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아직 카페 개설은 하지 않았는데요. 카페도 조만간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낼 것이라는 희망 프로젝트가 성공담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창업했어요. 나 엄마인데 이런 거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례들을 모으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쌓을 예정이에요. 그 노력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뿌듯하고요. 제가 3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 것 같아요. 2018년 3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3월 달에는 모든 게 처음 시작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카메라 세팅부터 마이크부터 저희 학생이 도와줬거든요. 이거 마이크 음이 안 들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와서 도와주고 막 이렇게 많이 도와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는 책을 어떻게 전달하는 게 효과적일까 효율적인가 몰라서 핸드폰으로도 해보고 뭐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해봤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컨텐츠가 많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책들을 꼭 골라서 읽어드리고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플랫폼들이 자신들만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마케팅 플랫폼인 네이버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인스타그램, 포스트폴라, 밴드까지 많은 채널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채널의 장단점은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맞는 걸 찾으셔야 되세요. 어떠한 플랫폼이든 각자의 특색과 장점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페이스북을 통해 성공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유튜브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10의 노력으로 100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채널이 있다. 이 채널을 이용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성공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 도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일기공 카페 같은 경우도 100일 완성 1인 기업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대요. 그리고 1인 미디어 채널을 운영해서 다양한 팬층을 확보를 하고 계시고, 그 카페에 배너라든지 아니면은 그와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광고들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기업들에게도 이런 SNS를 통한 홍보를 통해서 광고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파워 카페라든지 블로그에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기업들은 카페, 이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팬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1인 미디어 기업,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시죠? 1인 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플랫폼은 네이버 카페라고 말할 수 있는 바 있다. 이런 필자의 의견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한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네이버 카페와 견줄 수 있는 채널은 없을까요? 라고.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카페에 맞상대할 정도의 효과와 효율이 높은 플랫폼을 들어보자고 한다면 단연 유튜브다. 유튜브는 현존하는 플랫폼 중 가장 많은 이용자 체류 시간을 기록하고 있고, 왜냐면 저희 유튜브 같은 거 계속 틀어놓잖아요. 저는 발라드 음악이나 명상이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명강의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체류 시간, 머무는 시간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이용자도 2,800만 명이 넘는다. 앞서 소개한 성공 사례와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콘텐츠를 생산해 1인 미디어형 기업가로 성공한 유튜브 스타들이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과가 가능한 것도 이렇게 많은 이용자 체류 시간과 이용자 수가 바탕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요, 네이버에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검색을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네들 왜 유튜브에 검색을 하니? 여기 검색하면 다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시대가 변했구나. 내가 생각하던 그 시대하고 나는 네이버를 이용했었지만 얘네들의 검색 채널은 유튜브로 옮겨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카카오 스토리에서 내용 검색하세요? 안 하시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이어트, 미용 뭐 이런 분야에서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유튜브는 없는 게 없잖아요. 내가 뭐 요리를 궁금해? 그럼 요리 채널도 나오죠. 다이어트 궁금해? 다이어트도 나오죠. 나 이 사람에 대한 강연이 궁금해? 그럼 그 강연도 나오죠. 그다음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궁금해? 그럼 그것도 나와요. 유튜브에서는 일반 네이버 지식인과의 조금은 다른 형태의 뭔가가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한 달란트인 거예요. 네, 저는 유튜브 시장이 황금의 땅이라고 보고 있어요. 곧 그렇게 될 거고 지금도 그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그럼 1인 미디어형 기업가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걸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지?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분야의 광고를 통한 수익화, 두 번째는 기업과 직접 제휴를 통한 수익화, 세 번째는 다이렉트 상품 판매를 통한 수익화, 네 번째 유료 콘텐츠 판매를 통한 수익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야 광고라는 거는 내가 1인 미디어 기업이라 그러면은 그 기업에 맞는 주제라든지 아니면은 연관이 되는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행복한 부자 엄마이면서 아이들의 영어를 자유롭게 해주고 행복한 와이프가 되고 밤낮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엄마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주제어들이 있어요. 이 주제어에 맞는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연관이 되는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품들을 통해서 수익화를 하는 거죠. 필자의 지인 중에 한 명은 카카오 스토리에서 60만 명의 소식을 받는 카카오 스토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대요. 6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카카오 채널을 소식을 받고 있어요.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 채널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간 상품을 광고해주고 글을 올려주는데 200만 원 가까이 돈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게 5, 6개의 상품 정도가 된대요. 월 1,000만 원 훅 넘는 거 아시겠죠? 광고 하나 올려주고 200만 원을 받고요. 일주일에 한 번, 그 광고를 한 번 올려주고 200만 원을 받는데 그런 광고들이 5개에서 6개 정도다. 5개만 돼도 1,000만 원이고요. 6개 되면 1,200만 원이에요. 그만큼 카카오 스토리에 파워가 있다면 카카오 스토리 많이 보시게 되면은 뭐 패션, 미용, 그 다음에 연애 소식, 다이어트 이런 쪽으로 되게 많거든요. 폐쇄 관한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팬들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기업들은 그들에게 접근을 하고 그걸 통해서 광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다음 두 번째, 기업 제휴를 통한 수익화. 기업체와 직접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유명 유튜브 스타들의 제의를 많이 받는 방식이래요. 대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이제 투자금을 받아서 광고를 만든대요. 그 회사의 광고를 대도서관이 기획을 하고 그거를 채널을 만들고 거기에 컨텐츠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까지를 한대요. 그런 식으로 기업하고 직접 제휴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이렉트 상품 판매를 통한 수익화가 있어요. 다이렉트 상품 판매를 통한 수익화, 기업과의 직접 제휴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내는 방식과 같으나 자신이 보유한 상품 혹은 브랜드화할 상품을 직접 판매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만약 기업에 물건을 판매했을 때 매출이 1억 발생했고 순이익이 3천만 원이 생겼다면 수익 분배가 30%였다며 1인 기업가의 수익은 900만 원 가량 되는 것이다. 다이렉트로 판매한 수익? 하지만 자신의 상품을 다이렉트로 판매할 때는 3천만 원의 수익이 전부 1인 미디어 기업가의 것이 되는 것이다. 네.
이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분 다른 책에서 1억 버는 1인 창업이라는 이 책이 있거든요. 이 배재훈 작가님의 책인데 요가 매트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요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트 같은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직접 뭐 요가를 직수입을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매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굉장히 수입을 올리셨죠. 그것처럼 다이렉트로 상품을 직접 판매를 해서 수익화를 시킬 수 있고, 네 번째는 유료 콘텐츠 판매를 수익화시키는 거예요. 유료 콘텐츠 판매라는 거는 예를 들어 그거 있잖아요. 내가 영어를 기본 회화라든지 아니면은 비즈니스 영어라든지 뭐 다이어트 기본적인 건 있어요. 근데 심화 과정이 되면은 돈을 내고 봐야 된다든지. 그 하나의 예로 필자가 자주 방문하는 스타트업 미디어 채널인 아웃스탠딩이라는 뉴스 기사 사이트가 있대요. 이 기사 사이트는 기본적인 정보들이나 기사들은 제공을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프리미어 기사 같은 경우는 유료화 시켜서 월 9,800원을 내야 된대요. 이런 것처럼 컨텐츠의 일정 부분은 무료로 제공하고 그 이상의 프리미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시켜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필자 같은 경우도 뭐 기본적인 강연이라든지 아니면은 블로그의 뭐 독서 모임이라든지 뭐 1인 미디어 기업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원비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1인 기업가로서 배우고 싶거나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필자를 통해서 카페에 가입을 하고 강연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단기 학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미나 같은 걸 참석을 하고 그거를 유료로 받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가로 성공하는데 결정적으로 정보를 없는 4가지 채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렇게 1인 미디어 기업가로 성공을 하려면요. 미래의 동향에 대해서도 계속 봐야 되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화를 하고 있고 지식의 이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들은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스터디를 해야 돼요. 그런 스터디를 하려면 혼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겠죠? 근데 그런 정보적인 기업가적인 비즈니스상의 정보를 얻는 채널이 4가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을 통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때는 많은데 책이 매우 훌륭한 정보와 정보 공급 채널이나 책이라는 콘텐츠는 원고가 집필되고 출판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변하는 최신 정보들을 반영하기가 힘들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채널들을 매번 이제 서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는 아웃스탠딩, 두 번째로는 플랫텀, 세 번째로는 모비 인사이드, 네 번째로는 벤처 스퀘어가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아웃스탠딩, 그냥 한글로 아웃스탠딩이라고 치면 돼요. 프리미어 기사를 보려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9,800원을 내야 되는 채널이고요. 일반 네이버에서 보고 있는 어떤 뉴스 기사들처럼 딱딱한 게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들도 쓰고 있고 누구 기자가 썼다라는 이렇게 짤막하게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뉴스페이퍼 형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아웃스탠딩 같은 경우는 한번 볼 만한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플랫텀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스타트업 업계의 여러 동향에 대해 알려오는 플랫텀은 매일 그날의 스타트업에 관한 뉴스와 소식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래요. 플랫텀이라고 치시면 나오세요. 그리고 모인 인사이드는 모바일 시대의 비즈니스 시장과 이러한 모바일 시장을 개척해가는 사업체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스타트업 미디어 채널이래요. 채널의 특징이에요. 모바일 시대의 비즈니스 시장과 이러한 모바일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사업체들의 이야기를 모아 알려주는 사이트예요. 그 다음에 벤처스퀘어 같은 경우는 2010년 시작해 스타트업 미디어 채널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벤처스퀘어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게 스타트업에 관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엑셀러레이션 하는 역할,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들을
멘토링하는 역할, 스타트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투자자 역할을 전부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 채널 4가지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고요.